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양키 대 신시내티입니다. 일단 오늘 엘머 로드리게즈가 좀 땜빵 선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게리콜 대신에. 얘 이제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5이닝을 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개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마이너리그 3번의 등판도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닝 대비 볼넷이 조금 있다든지 방어율 유지는 좀 된 편인데 아주 좋은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체이스 번즈는 얘는 올 시즌에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제가 많이 했지만은 근데 너무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지금 밥입은 249, 잔류율이 92.2%여가지고 잔류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위기는 조금 있었는데 이게 실점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요즘에는 이제 이닝이 조금 줄었다더니 실점도 조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위태위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잘했던지라 이거보다는 안 좋아질 염려가 있다. 과연 그게 오늘일 거냐. 이런 거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약간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빠따적으로도 원래 양키스가 이제 어제 좌완 상대로 홈이나 이런 경우에는 엄청 강한 팀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그냥 신시내티가 10대2로 엄청 크게 대승을 했었고 선발도 털어먹고 특히 이제 야보로 털어먹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몇 번 신시내티가 원정 가면 홈런이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데라크루즈 부상 이후로는 평균 득점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시리즈가 1대1이잖아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양키스와 신시내티의 역대 이제 맞대결 같은 건데 그 양키스랑 신시내티 시리즈가 양키스의 홈에서 열린 경우에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안 열린 경우도 있었었고 3승 7패 정도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키스가 역대를 받아 신시내티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도 드러나기는 합니다. 체이스 번제는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많이 쓰거든요. 거의 투피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정 구종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키스는 슬라이더에도 2등 그리고 패스트볼에도 2등으로 체이스 번즈가 사용하는 구종에는 꽤나 강하다는 면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결국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상충된다는 소리인데요. 한마디로 딱히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저는 그냥 배당 대비 체이스 번즈가 그래도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는 있으니까 얘가 이제 좀 털릴 것 같다는 어쩐 좀 감정적인 부분인 거고 양키가 생각보다 신시내티 홈 시리즈가 좀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배당 대비 그냥 신시내티의 역배 이게 게리콜도 아니고 엘머 로드리게즈니까 배당 대비 역배나 오바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양키스나 신시내티의 빠딱 너무 오락가락하죠. 신시가 그동안 되게 못 치고 있었는데 어제 한번 또 폭발이 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 경기네요. 그리고 애틀랜타 대 미러키입니다. 엘더랑 이제 개서가 붙는데 사실 이제 미러키는 그 전에 미저라우스키라든지 해리슨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게 낼만한 선발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근데 얘가 좀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저번에는 클리브랜드 상대로 5.2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하더니 그전 경기 어스한테는 라스베가스 시리즈에서 좀 고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닝은 4, 5이닝가량 먹는데 활약이 좀 이제 굳건하지는 못한 게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브라이스 엘더도 최근에는 실점이 좀 많아졌다던가 얼추 6이닝을 먹는 날이 있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활약이 좀 별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방어율도 이제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라갔고 오락가락 좀 해요.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애틀랜타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5월달 이후로는 애틀랜타가 생각보다 OPS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더 약하다는 게 있던데 그래서 이 경우에 최근에 경기들을 한 5경기 정도 보니까 얼추 점수는 냈고 그리고 승수도 3승 2패지만 확연하게 애틀랜타가 엄청 오늘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미러키가 어제도 이길만한 경기를 SCB가 투런 역전 맞아가지고 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였었고 지금 이제 미러키가 2패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수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올 시즌 미러키의 이제 경기 목록들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연패 구간도 있었고 미러키가 이때까지만 딱 수입을 마지막으로 당한 게 워싱턴한테 한 번 당한 게 올 시즌 끝인데 이때 이제 8승 8패였다가 그 뒤로는 꾸준하게 좋은 기간이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수입을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지금 이제 4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수입을 당할 위기에 있다. 요즘에 미러키가 오늘은 좀 선발이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빠따적으로 나쁘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배당 대비 미러키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다. 엘더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개서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역배 같은 거만 보고 싶고 얘네들 시리즈가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한 점 차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둘 다 한 점 차도 많다 이런 것까지 해서 역배라든지 한 점 차 선발 상태를 봤을 때는 오버도 생각 중인데 좀 애매하네요. 기록 같은 거 써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워싱턴, 닉 마르티네즈랑 앤드류 알바레즈입니다. 앤드류 알바레즈가 이제 워싱턴의 불펜데이 같은 거에 좀 첫 번째 타자로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번에는 뭐 4이닝이나 버텼다. 그전에는 뭐 또 4이닝 버티고 3이닝 버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얼추 나쁘진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건 뭐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땅볼 유도 비율이 조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못 믿을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후에 이제 알바레즈 이후에 누가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워싱턴은 어제도 좀 롱맨들을 많이 쓴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래드 로드, 저는 이 친구가 나온 게 워싱턴의 필살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작년에는 선발로도 나왔었고 올 시즌에는 멀티이닝 불펜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활약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셋업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경기를 확실히 굳히는, 멀티이닝을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방어율이 2.29예요. 얼마 전에 살짝 안 좋은 경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활약은 좋다고 봐야 된다. 어제 일단은 36구나 던졌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여기 미첼 파커도 있습니다. 얘도 작년에 선발 자원이었었죠. 얘도 어제 던져가지고 지금 롱맨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외에 뭐 공빠른 리발타라든지 뭐 몇 명 있긴 합니다. 펄린처럼 오프너로 나오는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펄린도 이틀 전에 공을 좀 던져가지고 오늘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알바레즈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다.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워싱턴이 저는 좀 이 투구 운영이 약간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템파베이의 닉 마르티네즈는 제가 몇 번 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 이런 거 대비 방어율이 너무 좋지 않냐,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번 경기도 다저스한테 5.1이닝 동안 그럭저럭 해주고, 보스턴한테도 7이닝 동안 이것도 되게 잘하다가 마지막에 8회 올라갔고 좀 맞고 그런 거 썼죠. 7이닝 3실점. 어쨌든 좋은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은 닉 마르티네즈를 딱히 뭐 의심할 건 없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이제 템파베이랑 워싱턴이 각각 홈이랑 원정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다. 템파베이는 리그 전체 홈 1등, 그리고 워싱턴은 원정 경적 3등인데, 템파베이가 좀 길게 봤을 때는 홈에서 좀 좋은 활약이 있다고 했었죠. 원정은 요즘 안 좋지만은 홈에서만큼 굳건하더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얘네를 좀 좋게 봤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따라오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도 이제 맞대결 기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또 마지막 경기잖아요? 이제 워싱턴이 템파베이의 원정을 갔었던 경우에서는 여기만 그럼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웨이 쪽만, 템파 원정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얘네들의 이제 마지막 원정 시리즈, 위닝 시리즈가 1998년. 이때는 템파베이가 신생팀이었던 딱 그때입니다. 첫 시즌에. 그래갖고 이때 거둔 게 마지막이거든요. 템파베이는 딱 이제 팀이 창단하고 나서 처음에 10시즌 동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5등을 9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창 전력이 엄청 안 좋을 때, 그때 워싱턴이 위닝을 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템파 원정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 이런 것들도 보여서 저는 여러 가지로 템파베이를 좀 이제 기록으로는 내다보고 싶기는 하다. 아무래도 빠따 예측이 좀 안 됩니다. 워싱턴은 생각보다 한창 좋았던 흐름이 안 좋아졌다든지, 템파베이는 그래도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뭐 안타 10개씩 치고는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좀 점수차도 많이 안 나고 이러는데, 일단은 저는 템파베이 승 방향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 같은 걸 좀 써먹고 싶었습니다. 닉 마르티네즈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알바레즈 이후에 오늘 불펜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살려서 좀 뭐 템파 쪽 방향에다가 일단 8.5면 언더? 글쎄 워싱턴이 오늘 불펜 구간에서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전 템파 사이드나 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화싹입니다. 몬테로랑 마틴인데, 사실 이 시리즈는 화싹이 그동안 빠따가 되게 좋았는데 조금 헤매고 있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홈런 생산력은 괜찮은데 그냥 기본적인 안타라던가 출루가 많지가 않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몬테로 대 마틴이면 아무래도 그동안 마틴이 쌓아온 거는 많지만은 바로 직전 경기 때 양키 만나가지고 되게 고전했었거든요. 9실점이나 해버렸다, 홈런 3개 맞고 볼넷 3개 잡고 그냥 엄청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좋던 이런 기록들이 흠집이 많이 났는데, 특히나 얘도 보면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들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원정에서 한 3경기 동안 전부 이제 5.2이닝 4실점, 4.2이닝 6실점, 3.1이닝 9실점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특히 많이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어율이 홈에서는 1.01, 원정 5.09로 원정에서 특히 고전하던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작년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엄청나게 많이 났냐, 뭐 작년에도 좀 유의미하긴 했는데 그전 연도에는 딱히 뭐 원정에서 약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몬테로는 그냥 우직하게 해주긴 합니다. 정확히 뭐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럭저럭 해주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등판 때는 6.1이닝 무실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스턴과의 시리즈 때 이때 이제 발데즈 다음 투수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패전 투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구원 등판처럼 한번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판을 조금 거르고 오늘 나오는 셈인데, 오락가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화싹이 이 정도 배당이면은 그냥 화싹을 좀 보고 싶은 마음. 어쨌든 간에 지금 디트로이트가 앞으로 치고 올라올 거는 같지만은 올 시즌 보여준 건 화싹의 빠따 같은 게 좋아 보였다. 그리고 마틴은 엄밀히 말하면 화싹의 에이스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 화싹의 역배,
배당이 역배받았으면 저는 마틴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요즘 위력도 떨어졌고 원정이 약하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오늘 구스토가 나왔다는 건 아마 마이애미가 좀 이제 롱맨 성격으로 갈 거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번 경기도 필라델피아 대 4.2이닝 만에 5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방어도 그렇고 안 좋은 면모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번 시리즈 동안 불펜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당장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에는 아예 생으로 불펜 데이를 돌린지라 마이애미가 지금 불펜 소모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던진 애들은 다 연투인데다가 남아있는 애들이 방어리 나쁘진 않은 애들이긴 한데 멀티이닝으로 막 할 거냐 그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베이커 같은 애들은 그 전날에 37구 아마 2이닝 이상인가 던졌죠.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늘 마이애미가 선발 운영이 조금 빡세 보이긴 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상대는 이제 로건 웹입니다. 자, 로건 웹은 최근 경기들이 아주 뭐 위대합니다. 7이닝, 8이닝, 8이닝 그야말로 그냥 제대로 부활을 했어요. 얘가 이제 그 IL에 갔다가 첫 경기 때도 이제 쿠어스 갖고 4.1이닝 1실점 짧았지만은 괜찮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미러키 워싱턴 컵스 이닝도 잘 먹고 굳건하게 해주더라. 저번 경기는 사실 이정우 선수의 수비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살짝 위기가 왔다가 어차어차 맞기는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활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방울도 이 정도면 안정권으로 와버렸죠. 그리고 이 경기가 또 이제 낮 경기인데 커리어 통산으로 보면은 낮 경기랑 밤 경기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4년 동안은 유의미하게 낮 경기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밤 경기 8경기, 낮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낮 경기 때 방어리 1점대 극초반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좀 좋게 보인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선발상으로는 로건이 확실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애미가 리그에서 낮 경기 성적이 전체 1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동안 도루를 6개 시도해갖고 전부 다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주전 포수인 베일리를 팔고 나서 이제 뭐 다니엘 수색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도루저지나 그런 게 훌륭하지는 않고 여기는 로건 앱도 최근 한 3년 정도로 살피면은 베이스 러닝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좋게 찍히는 않더라고요. 마이너스 4 정도로 이렇게 찍히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524명인가 그 중에 410등이면은 베이스 러닝에 대한 대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마이애미는 이런 뛰는 야구 그런 거에 좀 쇼부를 볼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가 여기 있는 것처럼 6월 달에 팀의 OPS는 5등 수준인데 팀 방어리 이제 25등이야. 특히나 불펜이 많이 망가졌죠. 오늘은 그나마 웹이니까 길게 갈만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저런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웹인 거를 알면서도 건드리기가 뭐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록은 샘프 쪽으로 좀 따라오는 것 같긴 한데 마이애미 베이스 러닝이나 이런 뭐 낮 경기에서 뭐 끈질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 근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선발이 일단은 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은 하고 일단 구스토의 성적이라던가 얘가 아마 길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후에 불펜들이 좀 마땅치 않다든지 상태라던가 뭐 그런 것들 보시고 샘플을 골라도 되긴 하는데 저는 뭐 배당 대비 딱히 뭐 맞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7.5 기준으로도 오바를 생각 중인데 이것도 사실 로건앱의 낮 경기나 최근의 폼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건드리기에는 그닥이죠. 이거는 그냥 쉽게 봤을 때는 샘플가 좋은 경기지만 이런 것 저런 것들 찾아보니까 조금 꼬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덩카이웨이랑 세콘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덩카이웨이 요즘에 뭐 구속도 저번에 안 나왔었고 오래 가지도 못했다. 특히 뭐 피홈런 리스크라든지 재구 리스크는 늘 있고 이러다 보니 덩카이웨이는 별로 저는 신뢰가 없는데 오늘 나오는 세코리는 시즌 초반에 조졌지만 지금 한 8경기가량 유사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뭐 구속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엔 일단 뭐 큰 거를 많이 안 맞는다든지 피안타 자체가 많이 적어진 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당장에 클리블랜드의 칸티오 요즘에 부진하다가 되게 잘했잖아요. 세코리는 최근에 엄밀히 말하면 한 8경기가량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편이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선발의 활약이 클리블랜드 쪽으로 좀 쏠릴만 하다. 그리고 원래 휴스턴은 좀 빠따가 무기였는데 지금 이제 5월달 이후로는 그냥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홈런 가끔 터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큰 이점도 없어 보이고 올 시즌 내내 뭐 홈발이나 이런 것들도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클리블랜드가 이 정도 배당의 역배를 받았으면 그냥 보고 싶다. 그 정도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휴스턴을 덩카이웨이 나온 날에 1.61 이거는 못 고른다고 보고 저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대 세인트루이스 이거는 이제 라이벌 시리즈라고 했었었죠. 콜렉이랑 메이인데 이 시리즈가 지금 이제 켄자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라이벌 상대로 수입 찬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콜렉이나 메이나 올 시즌은 다 활약이 괜찮아요. 콜렉은 지금 방어율이 2.68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뛴 경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뭐 완봉승도 있었고 지난번 경기 휴스턴한테도 7.1이닝 무실점을 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조금 이제 고전한 거 말고는 대부분 홈 경기는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은 좋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뭐 낮 경기가 강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캔자시티는 지난 5월 달에도 낮 경기 지표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빠따라든지 그 이제 마운드 전부 다 낮 경기 때는 좋아지기는 합니다. 캔자는. 근데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이제 메이가 요즘에 활약이 미쳤거든요. 당장 저번 경기 때 거의 이제 노히트를 할 뻔했었죠. 그때 7회 2사에서 깨졌지만 어쨌든 삼진 9개 잡으면서 완봉승을 했다. 제가 올 시즌 이런 팔각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구속을 회복을 했고 얘도 이제 시즌 초반에 고전하다가 방어율이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늘 이닝도 꽤나 먹고 잘해주고 있는 양상이 있거든요. 이 경기도 이제 보니까 카우프만 스타디움에 바람이 좀 외야 쪽으로 많이 분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것들은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발대로 9.5를 받았던데 기본적으로는 언더를 보기가 꽤 괜찮고요. 자, 라이벌전 성격이니만큼 이게 수입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보면은 켄자가 세인트루이스를 이 라이벌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수입을 해본 게 2008년이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오늘 수입 기록 같은 것들을 몇 개 들고 와봤는데요. 이건 좀 라이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메이면은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거의 뭐 에이스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만치 않은 선발이지만 저는 오늘은 세인트루이스가 수입을 당할 것 같지 않다. 좀 그런 마인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좀 보고 싶었고 막연한 예측이긴 해요. 이거는 둘 다 지금 켄자도 지금 마침 빠다가 심지어 이제 위트가 없는데도 꽤나 잘 치고 있는 시기고 세인트루이스는 못 치진 않는데 이게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방향 자체는 세인트루이스 승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컵스 대 토론토입니다. 이마나가랑 시즈고 이마나가 요즘에 그나마 살짝 부활을 했어요.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 엄청 안 좋았고 피홈런이 12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콜로라도와의 2게임 시리즈를 두 번 다 이제 피홈런을 없이 막으면서 5이닝 무실점 5.2이닝 실점으로 그저 그냥 뭐 잘해주긴 했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약간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상대가 근데 이제 시즈예요. 얘가 이제 얼마 전에 부상자문에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오자마자 6이닝 11K를 하고 그 다음 경기 보스턴한테도 이것도 뭐 볼넷도 주고 해가지고 좀 짧았지만은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즈의 활약이 지금 거의 뭐 사이영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페이스여서 일단은 저는 선발은 시즈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도 지금 사실 컵스가 빠따가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이거를 또 컵스가 이기나 했는데 사실 어제 5대0으로 이기던 경기를 이거를 또 이제 6회 이후에 토론토가 또 역전을 해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커크라든지 오카모토 뭐 이런 애들의 뭐 홈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좋게 보였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지 싶습니다. 그만큼 컵스도 지금 빠따가 꽤나 무서운 시기인데 오늘은 토론토가 어쨌든 선발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 얘네들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다 또 이제 시즌은 그 컵스 상대로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리어 초반 기록은 빼고 비교적 이제 최근으로 살폈더니 6경기 동안 0.79로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이제 화싹에서 뛰었던 만큼 이런 뭐 그런 날씨라던가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좀 적응 같은 거는 있을 거고 저는 뭐 6.5는 안 건드리고 싶은데 토론토를 좀 더 좋게 보고 싶다. 여기다 시즌은 보너스로 낮 경기 때 살짝 좋다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 뭐 시즈가 워낙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다 보니 토론토를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대 샌디에고인데요. 이볼디랑 지올리토입니다. 이게 지올리토가 아직은 좀 불명확하다고 하던데 일단은 제가 매번 구속이 안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지가 않다. 저번 경기 아마 5이닝 동안 2실점인가 3실점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도 볼넷 많이 주고 안타 7개 맞으면서 수비도 많이었으면은 실점은 더 할 뻔도 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올리토를 지금 믿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반대로 이볼디 역시 요즘에 안 좋다가 저번 경기 때 그나마 7이닝을 잘 먹고 했거든요. 부활세가 살짝 있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직전 경기 깔짝 잘했다. 이 정도인데 원래 얘가 어제 등판을 하다가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제 갑자기 고어가 나왔거든요. 이볼디도 지금 상태를 아주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장 어제 이제 등판 한번 걸렀다 보니 뭐 그게 잠깐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오락가락하고요. 이제 또 피홈런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포심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포심이 선발로서 한 97, 8말 나오고 이랬는데 구속이 많이 느려졌고 요즘엔 이런 공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더라. 방어울도 그렇고 작년에 딱 이제 이맘때 부상당하기 전에는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이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오바 생각이 먼저 드는
일단 지올리토는 만약에 오늘 나온다면 저는 고전할 것 같고 이홀도 역시 딱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불펜 굳건하게 1등인데 요즘에 이제 애덤 같은 애들도 고장이 났다든지 어제 이제 모레온이 35구 그리고 이제 메이스 밀러가 21구 던져가지고 애덤도 지금 연투고 이래서 샌디에고의 불펜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마침 뭐 샌디에고도 빠따가 좀 이제 올라왔죠. 텍사스도 못 치지는 않고 그런 것들 배경 삼아서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당의 텍사스는 못 가겠다. 그런 마인드네요. 지올리토여도. 그리고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경기. 로렌젠이랑 제러드 존스인데, 자, 로렌젠은 제가 여러 차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맞은 투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어제 잭 갤런이 엄청 쳐맞고, 샌디 알칸타라도 이게 이닝 대비 많이 맞아가지고, 아직도 로렌젠이 1등이기는 합니다. 보시면 로렌젠이 근데 70이닝밖에 안 돼요. 밑에 막 이제 알칸타라는 103이닝이나 되니까 양 선수의 이닝 차이가 33이닝이나 나는데, 피안타는 로렌젠이 얘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WHIP가 지금 1.85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얘도 이제 최근 2경기가 갑자기 좀 살아났거든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이마나가가 콜로라도와 시릴 때 잘했던 그때 둘이 붙었는데 둘 다 그동안 되게 별로다가 2경기를 갑자기 잘해버렸어요. 나는 그래갖고 로렌젠이 확실히 좋아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피안타도 많이 안 맞고 했는데 2경기 동안 5이닝 실점 5이닝 실점 이렇게 하긴 했던데 일단은 얘도 지금 쿠어스일 때 특히 더 맞는다든지 저는 좋게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지금 깔짝 이제 회복 구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피츠버그 상대로 홀투할지는 모르겠다. 어제 나왔던 스가노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쿠어스에서는 포심을 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좋아진 게 있었는데 저는 로렌젠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봤고 제러드 존스도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공만 빠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로렌젠보다 상태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는 뭐 둘 다 지금 방울도 개판이고 존스도 옛날에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 4.2 6실점으로 재작년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크게 뭐 욕심은 안 나는 경기고 뭐 본다면은 저는 로렌젠을 좀 더 깎아내리면서 피츠버그의 승리나 이 시리즈가 지금 2번 다 언더가 나왔거든요. 한 번쯤은 그래도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피츠버그가 빠따를 못 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이렇게 불펜 리스크도 있는데 한 번쯤은 그냥 오바 같은 거 태우고 싶긴 했었어요. 이거는 쿠어스니까 피츠버그 승이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 자, 오늘 원래 애리조나 아마 넬슨 차례였는데, 넬슨이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아마 좀 장기 부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 정도는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세 카브레라라는 선수를 이제 콜업을 했던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뭐 그럭저럭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트위터에서 얘기가 있길래, 뭐 보면 좋은 얘기만 많이 있어요. 이게 또 디백스 쪽에 뭐 유망주에 관한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트위터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좋은 얘기기는 한데, 뭐 커맨드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글쎄요, 이 친구를 딱히 뭐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 오늘 뭐 첫 경기다 보니 메이저리그 첫 경기고 애리조나 내부에서 뭐 유망주 순위가 높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일단 믿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이제 파레데스가 나온다는 건 아마 또 이제 불펜 데일 거다. 그전에는 한 3이닝 정도 먹다가 3이닝 정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경기 4.2이닝이나 갔던데 투런 한번 맞은 거 말고는 뭐 피안타도 많이 안 주고 볼넷도 그냥 많이 안 주고 이러면서 미네소타의 롱맨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몇 번 미네소타의 이런 불펜 데이가 그 캔들이 로하스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번 경기도 한창 이제 미네소타가 오바가 엄청 많을 때 얘가 나왔던 경기 때 4대2로 승리한 적이 있었었고 그전에도 6대4 승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파레데스 이후에 다른 불펜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파레데스 자체는 저는 그렇게 뭐 의심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9.5를 받았는데 양팀 다 애리조나는 9.5 기준에 언더가 엄청 많고 반대로 미네소타는 오바가 엄청 많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오락가락 하길래 호세 카브레라도 믿을 건 아니고 그냥 미네소타 빠따 요즘에 좀 무섭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미네소타 승리나 오바 좀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 양팀 다 오늘 이렇게 마운드 운영이 애매하다 보니까 딱히 뭐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좀 정보 같은 것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어슬렉시스의 천사입니다. 퍼킨스랑 데트머스고 저는 여러 차례 퍼킨스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게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3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우려보다는 괜찮았었어요. 얘는 아마 재작년쯤에도 좀 이렇게 선발로서도 써보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선발로서 딱히 합격점을 못 받아가지고 막 불펜 가고 그랬잖아요. 올 시즌에도 불펜일 때 딱히 뭐 좋은 적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는 친구인데 일단은 저번 경기는 5이닝 3실점을 얼추 맞긴 했었다. 이런 얘기는 할만 하고. 자, 그리고 데트머스는 직전 경기 또 7이닝을 먹었습니다. 얘가 최근에 5번의 등판이 8이닝 동안 삼진 14개 잡은 경기, 5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요즘 진짜 잘하거든요. 삼진 같은 거는 저번 경기는 조금 없었지만 그 전에 뭐 계속해서 잘 잡는다든지 제가 또 얘가 그리고 막 휴스턴 같은 팀 상대 전적이 매우 좋지가 않다 이랬는데 그 경기도 7이닝 동안 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거든요. 보니까 어슬한테도 선발로서 나온 경기는 2경기
경기 모두 다 개발렸던데 어쨌든 지금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어슬레티스가 좌한 상대로도 강하고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특히나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슬레티스가 최근에 좌한 상대로 홈인 경우 이거를 한 5경기 정도를 보니까 이게 베가스 시리즈가 4경기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당 막 평균적으로 8점을 넘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사실 뭐 베가스인 것도 조금 그렇고 데트머스의 최근 활약이 좋은 것들 뭐 저는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막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천사의 역배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트머스 요즘에 상당히 좋은데 이 경기가 이 정도 선발차의 배당이 지금 2배면은 천사 한번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저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에미시언이랑 브랜든 영이고 여러 번 말했다시피 다저스에서 에미시언 나오는 날은 그렇게까지 뭐 좋게 볼 거 많이 없는 것 같다. 저번 경기는 5이닝 3실점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다음에 나온 뭐 불펜들이 좀 고전을 하면서 그래갖고 게임이 터졌는데 이 친구의 뭐 책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잘 막다가 6회 때 그때부터 이제 좀 고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냥 딱히 저는 이 친구가 나온 날은 좋게 보지는 않는데 오늘도 이제 브랜든 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포심이랑 스플리터 포심은 그냥 굳건하게 괜찮은데 스플리터가 원래는 되게 좀 피안타율이 많이 높다가 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스플리터가 구속도 조금 떨어뜨렸고 스핀수도 줄은 게 약간 포크볼성으로 변화를 했다. 그러면서 저번 경기까지 보니까 이제 5경기째 27컨택에 이제 4안타밖에 없어요. 그만큼 범타 유도를 잘했다는 거고 스플리터가 원래 피안타율이 3할 오픈인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2할 때 초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변화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뭐 지난번 경기는 시애틀한테 6이닝 3실점 그렇게 막 좋은 경기는 아니긴 했는데 그렇다고 못한 경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티모어에서는 가장 좀 믿을 만한 자원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나는 선발이 오늘 브랜든 영이 안 굴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리즈가 지금 두 번 다 한 점 차 게임이 나왔잖아요. 저번에도 볼티모어가 이길 만한 경기를 마지막에 좀 역전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타니가 이제 아마 아이 출산 때문에 그 이제 패터니티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못 나오거든요. 빠따로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오타니가 빠진 경기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쭉 살폈는데 보니까 그런 경기들에서 일단 5승 3패 패배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인 생산력은 그렇게 막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저스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또 되게 강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5점을 뽑으면서 4승 1패였다. 뭐 이런 것들도 기록이 있어요. 다저스가 최근에 지금 5경기째 연속으로 다 한 점 차 게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마엔으로서의 선택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티모어의 2.5 프렌 막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뭐 그거를 선택한 만큼 딱히 뭐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냥 배당이 그냥 볼티모어가 1.47이면 2.5 프렌이 보고는 싶은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브랜든 영도 한창 진짜 미친 포스일 때는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 때 살짝이나마 좀 고전을 했다 보니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역배분 한 2.5 프렌 정도로 마일드하게만 보겠습니다. 시애틀 대 보스턴입니다. 길버트랑 톨리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낮 경기가 지난 한 달 동안 보스턴이나 시애틀은 낮 경기 때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이 있던 그런 애들끼리 부는 셈입니다. 둘 다 밤 경기는 되게 좋았는데 낮 경기는 좀 안 좋았던 5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금 길버트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한 5경기 정도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닝이 아쉽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직전 볼티모어의 경기 볼티모어 조금 무서울 때인데 7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는 그리고 요즘에 피안타도 많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길버트의 모습으로 좀 돌아온 모양새가 있거든요. 늘 이제 뭐 피홈런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게 있지만은 시즌 초반에 안 좋았던 방어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라이스 밀러랑 같이 시애틀에서는 가장 믿을만하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특히 요즘에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페이튼 톨리는 시즌 초반에 좋았던 성적이 지금 조금 이제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점대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닝이라던가 뭐 제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이 올 시즌 얼리, 톨리 이런 어린 선발들이 잘해줬지만 둘 다 요즘에 살짝 좀 균열이 나고 있잖아요. 보니까 얼리는 어제 그래도 좀 괜찮긴 했던데 페이튼 톨리도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은. 시애틀은 또 보면 좌한 상대로 엄청 약했고 홈일 때는 더 약했다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보니까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점수를 일단 많이 못 냈었고 2승 3패 경기당 평균 2.6점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언더를 조금 보고 싶어요. 일단은 선발로서는 길버트가 좀 더 믿을만한데 하필이면 빠따가 좌한 상대로 홈일 때 되게 약했다. 그리고 요즘에 시애틀이 잘 못 치죠. 한창 빠따가 불빠따였는데 지금 이제 굳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이거는 6.5는 안 건드리고 싶긴 한데 좀 현실성이 있긴 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시애틀이 요즘에 한 점차 게임이 참 없던데 얘네들이 원래 리그에서도 한 점차 빈도가 되게 높은 팀이었었거든요. 저는 오늘 간만에 한번 한 점차도 좀 보고 싶은 이게 시애틀의 빠따 때문에 시애틀을 쉽게 못 보겠네요. 저는. 둘 다 6.5 기준으로 오바가 엄청 많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냥 그렇게만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대 매치입니다. 휠러랑 피터슨인데 단순하게 그냥 선발 구도만 봐도 필라델피아로 그냥 무난하게 볼만은 해요. 휠러 어쨌든 간에 제가 매번 뭔가 100%는 아닌 것 같다. 예전처럼 막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이닝도 더 먹어가면서 압도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시즌을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벌써 이제 62.2이닝이나 먹었고 사실 아쉬운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이제 WHIP도 되게 좀 낮아가지고 위기도 많이 안 준다고 하는데 한창 이제 위기를 조금 주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데이비 피터슨은 이제 저번 경기도 3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그것도 그냥 엄청 이제 처발린 경기에서 짧게 그냥 나온 거였었어요. 그냥 요즘에는 등판했을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얘가 이제 원래는 머나야보다 살짝 앞선 좀 이제 오프너 이후에 롱맨으로 가는 이런 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머나야는 지금 선발로 나와서도 괜찮고 피터슨은 그냥 꾸준히 못하고 있다. 물론 얘도 이런 방어율 대비 FRP 같은 거는 좋게 지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피홈런을 좀 덜 맞는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1인 대비 피안타나 여러 가지로 그냥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발 차이만 봐도 필라델피아가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심지어 이제 페랄타를 엄청 그냥 조져버렸잖아요. 필라델피아가. 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이런 뭐 빠따 같은 것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즌 초반에 많이 헤맸지만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냥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휠러가 어쨌든 이제 친정팀을 상대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건 있던데 보니까 이제 24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한 4경기 가량은 되게 좀 견고하게 잘 막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좋게 봤고 그냥 이제 매치는 피터슨이 의외로 잘 막아서 얘네들이 좀 괜찮은 뭐 브라조반, 레일리, 루크 위버나 불펜 구간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피터슨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